8월 이후 처음 이제 신규주가 상장되는데 8월 신규주 패턴을 한번 복습해 보면 TD-SPAM부터는 신규주의 과열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그 TD-SPAM 상한가 효과로 이후 종목인 M83과 ENSA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고가를 기록한 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큰 음봉이 또 발생이 됐죠. 공모가 밑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9월 새롭게 아이언 디바이스가 상장이 되는데 여기 도표를 정리하신 걸 보면 완전히 빨간색으로 나온 것이 시가 매수에서 유효했던 종목들이고, 분홍색이 시가부터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가 확인한 후에 매수했으면 유효한 종목들이고, 긴 음봉이 난 종목들이 제일 많죠. 근데 8월장에서는 이제 시가에 매수하는 게 유효했던 좋은 종목들이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긴 음봉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규주보다 최근의 장세로 봐서는 일단 아이언 디바이스는 기존 주주가 90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굉장히 양호한 어떤 상태는 아닙니다. 383만 주가 되고요. 28%. 이것도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죠. 유통 물량이. 확약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기존 주주들이 충분히 시가부터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좋지 않은 재무구조나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실적으로만 보면은 도저히 뭐 시가총액이 500억도 될 수 없는 회사인데, 신규 종목이고 유통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000억 이상으로 일단은 시작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유통 가능 주식은 383만 주,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최근 신규주 분위기는 기대감도 있으나 또 이제 손실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거의 없죠. 업종의 인기도도 오디오 칩인데 뭐 인기 없는 뭐 업종이라고 봐도 됩니다. 공모 가격이 굉장히 좋죠. 7,000원이면은 그 절대치가 낮다는 겁니다. 싸다는 의미가 아니고 최근 들어 공모된 공모주 가격으로서는 제일 싼 가격이기 때문에 가치가 싼 것이 아니고 그냥 절대적인 주가가 낮은 것입니다. 재무정보도 굉장히 안 좋죠. 적자가 되고 있고, 기술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기술특례 상장 회사들이 상장된 이후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도 그렇게 선호되지가 않죠. 기술특례 상장은 오히려 상장 폐지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신규주 매매 성공 조건 보면 가장 큰 게 역시 신규주 시장 분위기입니다. 근데 신규주 시장 분위기란 것이 계속 안 좋다가도 갑자기 이제 몰리면서 상한가, 시가에서 뭐 상한가 하는 종목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변곡점의 어떤 분위기를 잘 읽는, 그게 성공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가가 낮게 형성이 돼야겠죠. 이전 신규주들이 음봉이 많았을 경우가 좋죠. 그래야지 이제 시가가 낮게 형성이 되겠죠. 낮은 공모가는 뭐 아이언 디바이스는 낮은 공모가는 아니었습니다. 상단 돌파해서 한참 위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었죠. 인기업종 테마 이거에도 해당은 안 되고요. 아이언 디바이스 매매 전략을 보시면 시가가 높게 형성되면 긴 음봉이 발생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잡은 기준은 일단 시가가 110% 이상 높게 형성이 되면 시가 매수는 일단 패스할 생각이고요. 현재 하이트론이 6상, 그리고 영풍이 정밀이 3상. 미국 시장은 비컷이 나고 또 그 계속 상승으로 바뀌었죠. 물론 금요일에는 약간 하락을 했지만 뭐 추후에 뭐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증시는 어쨌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가 뭐 52주 최저가를 깨면서 죽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금이 하이트론이나 영풍정미 같이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만 몰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나 뭐 장기 투자 종목으로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 투자로 수급이 몰리는 종목의 투기적인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기적인 장세에 가장 맞는 종목이 또 신규주이긴 하죠. 급등주 위주로 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시호가부터 자금이 몰릴 어떤 테마나 종목, 아침에 뭐 상한가 분할 매수 이런 걸로 자금이 몰리는 종목이 나타나거나 하면은 신규주 쪽으로 자금이 몰리기가 좀 어렵겠죠.
아이언 디바이스의 매매 전략을 정리를 하면 일단 시가상승률은 오히려 높이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근데 무조건 높이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 거래량이 90만 주, 시가 거래량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가 거래량이 많으면서 시가 상승률이 낮으면 좋겠죠. 이럴 때는 시가에 매수한 후에 빠른 고가 매도 전략을 쓸 수 있고요. 시가가 오히려 공모가 부근이고 시가 거래량도 적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안 몰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종목인데, 아이언 디바이스는 경쟁률도 높았고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경쟁률 자체도 굉장히 낮았고 수요 역측도 완전히 인기가 없었죠. 그리고 공모가도 하단으로 결정이 됐고요. 아이언 디바이스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가 공모가 부근이면 오히려 패스를 할 생각인데, 시가가 공모가에서 시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가 후에 급등할 경우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그래서 시가에 매수해서 시가 이후에 올라갈 경우에 이제 이익 실현하고 나오든가, 아니면 시가가 시작하고 저점을 확인한 후에 매수해서 이제 고점에 팔고 나오는 전략인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죠. 상당히 매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가 후에 바로 급등할 경우에는 오히려 추격 매수를 바로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2시 이전에는 매매를 종결하고, 12시 이후에 올라가는 종목도 가끔 나오긴 한데 거의 모든 신규주가 12시 이후에 어떤 신규 매수에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시 이전에는, 그러니까 오전에만 매매를 하고 12시 이전에 모든 종목, 모든 물량을 청산하고 오후에는 오히려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신규주 매매에는 맞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언 디바이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업종인데 이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장기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겠죠. 신규주 상장일날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은 결국 상장 폐지가 많이 가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종목은 결국은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실적도 저조하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8월 말에 신규주의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TDS 펀부터 종목들이요, 투기 거래가 몰리면, 그리고 지금 하이트론이나 영풍정미 같이 연속 상한가 종목이 생긴다는 것은 특정 종목에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시장 환경이긴 하죠. 그러면 시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스피언이나 YJ링크 이런 종목들의 기대를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9월부터는 좀 콘텐츠를 개편을 해서 실전 투자의 어떤 보유 종목이나 아니면 매도한 종목, 그리고 매수할 종목, 이게 세 단계로 좀 영상의 주제를 나눠서 실전 투자 위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